챔피언이 나오시니까 네, 일단 네. 박수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야, 저도. 네, 정말 네. 우리나라 멋지네요. 스포츠계의 대들보세요, 정말.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앉기를 잘했어요, 빨리. 우리 저 명불허전 오신 손님 중에 네. 최장신. 그렇죠? 네. 내가 올려다본 건 처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네, 가만히 네. 보다 웬만해선 저도 좋은 시도 끼려고요, 지금? 네. 이렇게. 잡히긴. 아니, 야, 정말 딸 같네요. 네, 귀여워요, 네, 그렇게. 네. 꼬마가 된 느낌이. 그렇죠. 그래요. 제가 182예요. 네. 그러세요? 몇 혹시, 치세요, 네. 도대체? 저는 이제 190 가까이 됩니다. 와, 네. 빨리 앉아야겠어요. 실례했습니다. 네. 그러면 농구 선수 중에서도 꽤 큰 키셨죠,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어떻든 활동하실 최장신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네. 일단 키 큰 선수를 발굴했다. 네. 이래서 국가대표 선수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가서 190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골 넣는 거 아니에요? 점프를 조금 해요? 그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요? 그럼요. 근데 대개 왜 저 단신인데도 점프력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박 선수는 어땠어요? 점프력이 좋았어요? 점프력도 좋고 유연성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점프 해볼래요? 지금은 못. 저는 앉겠습니다. 네. 빨리 앉겠습니다. 예. 와, 야, 정말 그러니까. 근데요. 음의 기죽어. 아, 이 말이 맞아요. 생각이 네, 나네요. 네, 바로 저도 그거. 이렇게 기가 죽는데 농구 코트에서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렇겠는데요. 선수끼리도 일단 경기 좀- 시작하기 전에 이게 네네. 기싸움이 있잖아요. 그럼요. 일단 그런 점에서는 네. 기에서 일단은 이기고 들어갑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공 한번 이렇게 드리블 딱 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네. 웬만해가지고는 네. 뒤로. 상대 선수보다는 좀 그리고 크니까. 네. 체격 일단 또 크시고. 네, 그러니까 딱 위에서 밑으로 일단 딱 이렇게 음. 꼬나본다 그럴까? 네, 그래서 기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갑니다. 네, 네. 그 경기 끝난 거예요 벌써. 근데 이야. 오늘 정말 스포츠 스타답게 네. 금메달을 옷에 아, 하고 오셨어요? 진짜 그러시네요. 글쎄 뭐 그게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스포츠 그러면은 성적이나 메달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저는 뭐. 항상 그 메달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뭐 다들 뭐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골드 네. 메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골드 메달에 맞춰서 좀 이렇게 컨셉을 좀 했어요. 멋져요. 괜찮지 네. 모르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네네. 저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 네네. 요즘도 농구공을 여전히 잡으신다면서요? 안 잡으면 큰일 나죠. 계속 잡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지금은 이제 유소년 네네.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박찬숙 이름을 걸고 네. 농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지네. 그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네, 아이들하고 같이 공을 갖고 놀 때가 네. 그래도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들어오실 때 키에 비해서는 표정은 완전히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네. 그래서 네. 표정에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영원한 농구인이십니다. 박찬숙 씨. 프로필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네, 박찬숙 선수의 이 농구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네. 키만큼이나 정말 네. 업적들이 길게 맞아요.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꽃입니다. 그래요? 네. 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찬숙 선수는 네.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마치 잔디밭에 홀로 고개를 내민 민들레처럼 또래보다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네. 대단한 은유입니다. 오늘. 은유 화법이 너무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농구 이 운동은 꿈조차 안 꾸던 어느 날 네. 부모님의 권유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 예. 이후에 17, 네. 꽃 같은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 첫 출전이었던 1975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꽃 같은 미모로 네, 미스 네. 월드 바스켓을 수상하는 등 미모와 실력을 모두 인정받는 선수였고요. 본인도 인정하시는 표정이네. 지금. 네, 흐뭇해하십니다. 네, 이후에 84년 LA 올림픽까지 여자 농구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그렇죠. 화두가 네. 꽃이네요. 그리고 현재는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농구 네.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농구를 전파하는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아이들 마음속에 꽃을 어떻게 보면 심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운동하면 아이들이 네.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데 이게 네. 꽃으로 표현을 해줘서 네,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예.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박찬숙 선수 하면 떠올리는 게 84년 LA 네. 올림픽 이제 농구 은메달인데 네, 네. 그 전부터 그 기운이 좀 이제 조금씩 싹 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이 방콕이 78년이었던가요? 네. 네. 78년도 밴콕 그 아시안 게임에서 거기서도 숙적이 바로 또 준공이죠, 뭐. 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할 때는 일본한테는 사정 없이 봐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무조건 두들기고 그냥 막. 뭐 정신적으로 그래서 상대가 안 됐는데 항상 중공하고 결승전을 붙는 거예요. 그 동양인 치고는 커요. 엄청 크죠. 중국 사람.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 맨날 숙제였는데 네. 그 밴콕 아시안 게임 떠나기 전에 네네. 사실 훈련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사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계속 연습 게임을 하는데 사실 조금 크램이 걸렸어요. 안 좋았어요. 막 시속 게임하고 뭔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그때 신동파 선생님이었어요. 신동파 감독님. 게임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에서 게임을 하고는 태능 선수는 들어가는데 우리 신동파 감독 선생님 뭐라 했냐면 야 태능 들어가서 집합 이래 된 거예요. 보통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냥 가서 밥 먹고 씻고 쉬어야 되는데 태능 선수 가자마자 체육관에서 집합 이래 된 어이구. 거예요. 선뜻하더라고요. 어이구. 체육관에 딱 집합했어요. 체육관 딱 집어요. 선생님 벌써 와서 얼굴에 눈이 이렇게 힘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주장이 강현숙 선수였어요. 네. 선배님. 강현숙 그 선수한테 현숙이 가서 몽둥이 갖고 와 이래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겁이 많아요가 벌써. 잘 타일로 이래야지 전 잘하죠. 누가 막 싫은 소리하고 뭐 정말 그럼 뭐,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거를 잘할 때부터 안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합을 딱 했는데 이제 다 굳었죠. 분위기가 딱딱하고. 그렇죠. 그래 이제 가서 이제 현숙 언니가 딱 이렇게 목리를 가져왔는데 이걸 딱 지더니 주장 나와 이리 된 거예요. 주장인데 현숙 언니였어요. 현숙 언니가 딱 나갔는데 또 하시는 말씀. 벽에다 손을 딱 대고 네. 절대로 손을 이렇게 뛰지 띄지 마. 말아라. 네. 뛰면 손 부러져. 예. 말도 무섭고 막 무슨 행동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숙 언니 그다음에 뭐 그 다른 조용란 또, 언니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서 있는데 네. 그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끝으로 이렇게 온거 12번째로 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바로 저도 다음인데 너무 무서워서 이쪽 확 왔어요. 와가지고 집합을 딱 하고 있는데 박찬숙 선수. 네. 해가지고요. 딱 세 대를 때리는데 언니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요. 진짜. 그런데 사실은 신동파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전혀 그럴 분 같지 않아 그럴 보이잖아요. 분이 아닌데. 그럴 분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정말요.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주저앉고 싶고 막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벌써 12번째 네. 울고 있어 벌써. 나는 벌써 맞지도 않는데 울고 맞지도 있는 거예요.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다 맞는데 저 지금 마지막에서 정말 엉엉 울고 있잖아요. 예. 신동파 선생님도 사실은 저를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알죠. 네. 근데 네.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벌써 딱 저기 되고요. 네. 제발 선생님 저는 세게 때려주지 마십시오. 저 네. 마음속으로 빌었다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고 밴콕 아시안감을 간 거예요. 신동파 감독이 여기 나와서 다 얘기하셨어요. 겁만 타고.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합을 대비해서 우리는 무조건 중공만 이기면 된다. 중공을만 이겨. 중공 다진, 둥공 다진 이러면서 거기서 몸 컨디션 조절하고 시합을 하고 했는데 정말 결승전에 중공이었어요. 이기고, 중공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기고 이겼습니다. 이기고는 저희가 딱 모여서 좋다고 짰다면서요, 막 이제. 메달 땄고 딱 작전을 짰어요. 언니 우리 심한 해냈다. 덕을. 해냈다. 우리 오늘 신동파를 물에다 빠뜨리자.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서 약해요, 물 속에서. 근데 아예 제 수영을 안 배웠어요. 예. 물을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네, 그 네, 약점을 네. 해서 우리가 그 맞은 생각을 해서 네. 또 그런데 그 맞은 기운으로 우리가 메달을 땄으니까 에이 이번에는 선생님 집어던져, 그냥. 정말 한번. 집어 던져 한번 맛을 봐. 제가 알았어요, 벌써. 눈치채셨어요? 왜냐하면 가는데 선수들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뭐 사인들 주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그 선수들이. 호텔 그 바깥에 수영장이 있어요. 물에 빠뜨리려고 긴장이 했구나. 되고. 네. 좋다. 그리고 난 모른 척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내리는데 내리서 이 땅에 네. 내가 닿자마자 농구화가 닿자마자 네. 튀었어요. 내가 잡히나. 아이고. 나 잡히면 죽는데 물을 몇 마리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키는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으니까 키 열고 꼭 잠그고 이렇게 띵동 띵동 선생님 식사하러 가요. 절대 안 안 먹어나. 먹어 내가. 그 작전을 짰다가 실패했잖아요. 미리 도망가셔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오랜 그런 세월이 지났으나 지금도 그걸 아쉬워하는. 정말이에요. 신동파 감독님 그때 잘 피하셨는데요. 네. 아주 혼나실 네, 뻔했어요. 혼날 뻔했어요 정말. 그래도 늘 박찬수 선수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신동파 감독님 생각은 늘 하시고. 아 그럼요. 뭐, 네 하고 지금도 뵈면은 네, 너무 네. 다정다감하게 네. 서로 하고 잘 지내지. 감사 인사 한번 짧게 하세요. 네. 보고 계실 텐데. 아 선생님 건강하시죠? 제가 항상 뭐 뵐 때마다 보면 그 건강한 모습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 네.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되면 한번 뵙고 맛있는 거 만나는 거 한번 먹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박찬수 선수 하면 다 1984년 LA 올림픽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자 농구가 그러니까 구기 종목 최초로 은메달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위 사상 처음이고 네. 상상 꿈도 꾸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꿈 못 꾸죠. 꿈 못 꿉니다. 못 꾸거든요. 네. 사실은 네. 개인 종목하고 국위 종목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단체 종목하고 또 개인 종목의 차이가 또 차이가 있고. 네, 메달 따기가 어떻게 보면은 국위 종목, 단체 종목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복싱, 네. 레슬링밖에 꿈을 못 꿨지. 네네. 그랬었는데 이 특히 이 농구에서 네. 이 메달을 따는 순간에 메달 확보됐을 때는 제 마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 기분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순간 이 세상이 네. 다 내 다 내 건 거예요. 거.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정말 아니 정말 그랬을 것 꿈도 안 같아요. 꿨는데 네. 꿈을 아 그리고 우리 이뤘으니. 국민들도 다 그렇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신 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국민들이 너무 선호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팬들 지나가다가도 보면 이게 어르신네들이 그때 농구가 네, 네. 특히 박찬수기가 네. 힘들었을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힘을 줬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두 손을 얼쿵 잡으시면서 네. 고맙다고 예.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우쭐합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그 뭐 무슨 등수 안에 들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첫 경기가 캐나다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79년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대회도 캐나다하고 첫 게임을 했는데 이긴 적이 없잖아요. 졌었어요. 캐나다가. 네, 네. 근데 또 첫 게임이 캐나다에 83년 걸렸어요? 캐나다가 딱 걸린 거예요. 네. 거기에 그 뎁 스미스 뭐 이런 아주 좀 잘하는 친구였는데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이런. 근데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네. 마음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가서 이제는 그 캐나다를 대비하는 우리 훈련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첫 이제는 경기인데 네, 어쨌든 이겨야 올림픽이니까요. 되니까. 저희는 그 UCLA 그 대학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예, 숙소에. 예. 거기서 그러니까 식당을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캐나다 감독이 캐나다 팀 감독이 와요? 같이 오는 이렇게 마주쳤어요?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독이 조승현 감독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주장이었으니까 항상 조승현 감독 선생님 옆에 같이 이게 막 걸어가는데 아 선생님 저기 캐나다 감독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피하고 싫더라고요. 싶어요. 피하고 네. 싶은데 그냥 마주쳤어요. 네. 딱 마주치니까 우리 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 어떻게 게임 준비가 됐냐 이러고 이제 말을 건네셨어요? 네 말을 먼저 건넸어요. 아, 기선을 제압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상대가 딱 하는 말이 일단 한국만 이기면 자기네들은 메달을 딸 수 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눈에 꺾으면 우린 메달권이야? 네. 이제 그러니까 첫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저도 대충은 이겼는데 내가 너무 예. 궁금해서 네. 선생님 지금 지금 뭐라고 저 그런 거냐?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했더니 봐. 저쪽 캐나다 감독도 우리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 한국만 이기면 메달 딸 수 있다고 그러고 있잖아.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한국을 못 넘으면 메달 못 따는 네. 거니까. 꼭 내 마음을 이렇게 이게 훔쳐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 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도 쟤도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네,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아, 그게 네, 그게 너무나 좋은 제가 그 자신감을 순간에 가질 수 그 있겠네요. 순간에 자신감이 그냥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어이구야. 아, 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이야, 그 캐나다 감독을 지금 전화 연결을 해서 물어봐요.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괜히 그 소리 해갖고 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미팅을 했어요. 네. 야, 음. 해볼만해 이랬어요. 아이들한테요. 어쨌든 제일 큰 언니니까 저를 믿고 제가 어쨌든 잘해야지만 아이들도 따라오고 그 영향을 크게 받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시합 전에 미팅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예.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그 용기를 가져라. 제가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겼죠. 이겼죠. 이겼어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바로 저기잖아요.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 네. 이 중공을 이겨야 되는데 중공을 이기면 메달, 은메달 확보. 네. 지면 네. 3, 4위전. 저희가 지고 3, 4위전으로 간다 그러면 메달 확보하기 그러면 어렵습니다.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그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공을 앞두고 사실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러고서 딱 일어났는데 선수들은 항상 그 시합을 앞두고는 자기 컨디셔닝을 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예. 근데 분명히 내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몸이 산뜻한 거예요, 제가. 어?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지금 84년도 벌써 30년 전의 일이에요. 쭉 쳐지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산내면서 아, 일진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좋고 보통 뭐 선수가 보통 들어가서 100% 이러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죠. 100% 저는 중국하고 발휘하기. 게임을 하는데 120%였어요. 정말요. 제가 경기를 하는데요. 네. 날로요, 날로. 닝이 보통 그 공 들어가는 만큼 이런데 제 눈에 보이는 공은 닝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어떻겠어요. 쏘는 데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수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상대 중공은 진월방이 2m 10, 정하이샤 2m 이런 친구들이 머리야. 센터들이 있는데 어우. 그 친구들을 제가 가지고 놀았어요. 제끼고? 네, 제끼고. 던지면 링이 갑자기 그때 이만해지고 이만해지니까. 쑥 들어가. 쑥 들어가고. 네. 와, 정말 할만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은메달을 따셨잖아요. 아, 저는 그때 지금 너무너무 생생해서요. 네.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리더하면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기려다 또 마지막에 우리 지는 거 어떻게 하나 진짜 하는데 불안하지. 그 위기 때마다 제가 아주 그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해결사지. 그래서 그렇게 그 경기를 잘 치르고 한 1분 거진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딱 그 리듬을 보니까 이겼어요. 아, 시간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겼다. 이긴다.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딱 잡고서 벤치를 먼저 딱 봤어요. 조승현 선생님 지시를 받으려고. 네. 딱 봤더니 아, 우리 조승현 선생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벤치에서. 이미? 이미요. 이미 감격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확보했 이제 이겼다. 아, 이미. 감독님도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막. 저도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벤치에 사인이 뭔가 시간 끌어라 혹시 그러나 싶어 딱 봤더니 네.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쩌라는 말이에요. 네, 같이 어쩌라- 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남았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그래서 저도 볼을 잡자마자 이거 어떻게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얘들아 우리 이겼으니까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말고 잘하자. 네. 그 코트 안에서 저는 계속 토킹하면서 애들한테 네.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볼 빵 놓고 하늘을 찔렀죠. 근데 농구를 어머니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 사실은 다른 우리 친구들보다 항상 머리가 하나 컸었어요. 그때부터 키가 키가 크셨던 컸었어요. 거예요? 뭐 태어날 때 벌써 한 4, 5kg 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데, 아, 그랬대요? 네,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서 저희도 이제 친정 엄마가 크세요, 친정 아버님보다요. 그러니까 엄마 크시고 저도 이제 엄마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자라면서 항상 학교를 가면 제가 머리가 항상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가 네. 하나. 그래서 막 그 친구들이 저요 키다리 꺽다리라고 막 놀리고. 그렇겠죠.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왜? 초등학생 때 키가 그러면은 5학년 때 170이었어요. 21cm가 1년 사이에 큰 거예요. 5학년이 170이요?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야. 그래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 네. 그러다가 이제 키 큰 친구가 어느 학교에 있다. 이래서 농구 선생님이 이제 스카우트 하러 온 거예요.
아, 그 학교로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저 담임 선생님이 찬숙을 부르더라고요. 찬숙아, 네, 네. 너 혹시 낯선 선생님이 불러서 네. 운동을 하라 그러면 할 거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깜짝 놀랐어요. 아우, 선생님 저 절대로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저는 항상 선생님 얘기 듣고 아이들 내일 아침에 그때는 아침 자습이라 했어요. 자습. 예, 자습해, 자습. 자습. 글을 저는 칠판에다 탁 글 써서 숙제 내두고 그러고 저는 학교에서 끝나고 조용하고 집에 가고 내성적이셨던가 너무 봐요, 좋았었어요. 좀. 네네. 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선생님이 한 번 찾아왔어요. 아. 그래서 농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합니다. 농구에 농자도 모르는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야 될 네, 텐데. 그래서 안 합니다 했더니 알겠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네, 네. 그러고는 이제 뭐 없으니까 저도 그냥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운동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갑자기 왜 운동을 저보고 하라고 그랬냐 했더니 저를 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코치 선생님이 부모님 선생님이 찾아가셨겠죠.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몰래.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야. 작업 다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설득은 제가 감히 거스를 수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버지 엄마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해보라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그러셨겠네요. 그게 뭐 일단 키 큰 이후로 농구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냥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꾸 코칭을 받고 시작하다 보니까 도전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다 육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 네. 재능을 알아보셨겠네요. 알아보고 하면 된다는 걸 아, 알으셨죠. 예, 저는 분명히. 몰랐었어요. 저는 자신도 없었고. 그래 이제 해보니까 조금 그 다른 키 큰 선수들보단 좀 정상적으로 잘 뛰고, 네, 뭐 생활 잘 하고, 뭐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크면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조금 네네. 둔할 수 있어요. 네, 저는요. 그래서 왜 키 큰 친구들 보면 아유 뭐 멀대 같아. 네네네. 등치값을 해. 네. 선생님들이 보통 야단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더 화를 나게 했어요. 그렇죠. 뭐 크는데 도와주신 거 있나?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키 큰 친구가 작은 친구처럼 빠르면 얼마나 더 기동성 있고 더 아, 좋을까. 그 최고의 선수죠. 그렇죠. 저는 최고의 그 선수. 어린 마음에도 운동하면서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운동 파트너를 저거 키 큰 비슷한 선수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작은 선수하고 작고 발 빠른 작고 친구를요. 빠른.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제가 옆에 같이 파트너 해주고 그 발을 따라 뛰었어요. 아, 그 제 발이 얼마나 모터처럼 빨라야 바빴었겠어요. 그게.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을 많이 노력을 좀 하셨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말 때 국가대표 선수 발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세상에 그게 세상. 최연소 최연소. 국가대표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상비군에서 20명을 뽑았을 때예요. 그때 박찬숙도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러니 감히 생각을 중학교 야. 3학년인데 어떻게 그 어떻게 10년 이상 세상에 중3짜리가 네, 국가대표가 차이 나는 될까요? 그 실업팀 언니들하고 제가 맞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반열에 어떻게 네가 대표 같이 선수야? 상상을 못하는데 거기서 훈련을 해서 12명 엔트리를 뽑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또 경쟁이네 또. 경쟁이죠.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저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언니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언니들하고 그 태릉 선수촌에 계셨어요 그때? 그 전에는 밖에서 했어요. 밖에서 국가대표 훈련하고? 선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2명 뽑을 때까지는 밖에 있고. 밖에서 훈련하고 경기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12명을 누굴 뽑을 것인가.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엔트리가 결정됐어요. 12명. 그때 명단이 거기에 제가 결정됐는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고등학생. 네. 그러면서 1975년 4월 7일 테너선천 입촌입니다. 아, 정말 정말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태릉 처음 가보셨겠죠? 그럼요. 그때? 태능 선수 저는 태능이라고는?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 가슴에 태극마크만 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뿌듯하고 떨리고 아.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너무 어린 나이에 언니들하고 과연 생활을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아이. 왜냐면 다 10년 차이 나 언니가 저 학년은 없었고 집 제가 떠나서 제일-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 그래서 그 테nis 선수촌에서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해서 훈련하는데 네. 저 많이 울었어요. 언니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고 이제 네. 키워야 되니까 뭐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을 키워야 되니까 보고 한 가능성 거니까.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인데 하루에 4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울어 지금 박정우 선수 지금. 지금도 지금 눈물이 벌써 눈물이 그때만 글썽글썽 생각하면 하세요. 예. 그때 뭐 그때 이제는 매일 하루 일과 끝나고 일기를 쓰는데 일기가 눈물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일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는데 아 그러세요? 예. 오. 일기가 맨날 젖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아유, 그렇죠. 예. 이거 쓰다 보면 뚝 떨어지는 눈물이. 너무 힘들어서 몰래 네, 입을 쓰고 몰래 입을 언니들 쓰고 뭐 이렇게 이러고. 뜨는데 눈물이 툭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연습을 나가면 저는 항상 30분 전에 미리 나가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도 다 그러면 챙겨놓고. 공, 주전자, 네, 맞아요. 수건, 네. 작전판 이렇게 손이 모자랄 정도로 들고 미리 가서 청소해놓고 언니들 올기 전까지. 그때는 세탁기도 굉장히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다 손빨래로. 그러면 자기 손빨래 그리고 감독 선생님 빨래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저는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빨래를 손으로 다 하나 이랬어요. 그땐 그렇게 환경이 어려웠을 때는 지금은 너무 환경이 너무 잘 갖춰진 상태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하고 연습 굳은 일 다 하고 연습하랴. 그래서 나중엔 감히 농가 끈을 풀렀다가 네. 걷고 누웠다가 일어나 다시 농가 끈을 신고 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농구화를 그대로 신고 발을 침대에다 걸쳐놓고 그러고 자고. 그러고 잠깐 눈 눈만 감고 뜨면 바로 일어나서. 버떡 일어나서 바로 코트장 가고 그랬었다니까요 제가요. 그래서 그 은메달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네네네. 저 그 정말 정말. 저는요 대단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네, 네. 정말 저는 밑바닥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잘 거치지 않았나. 땀 그런데 흘린 결실이 온 국민의 환호로 네. 이어진 거고 네. 그래서 박찬숙 선수 개인에게도 아마 정말 값진 보물이 간직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예. 박찬숙 선수의 보물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국 여자 농구의 보물, 박찬숙 선수의 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물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브로치가 들어있네요. 브로치요? 네. 자, 첫 번째 보물인데요. 또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보통 브로치가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다 화려하네요. 받으셨다고요? 내기는 살짝 보기만 하세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예,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번쩍번쩍해요. 네, 어. 제가 이제 처음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75년도, 1975년도 네네네. 제7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가 네. 남미 콜롬비아에서 있었어요. 와, 그건 뭔데? 네, 굉장히 정말 꼬레아를 모를 정도의 꼬레아 모르죠. 아주 그런 데 가서 75년도면. 네, 국위 선양을 많이 했고요. 네. 여기 바로 그 75년도의 네. 것입니다. 그때 거기- 막내 아니었어요? 그러면 막내였죠. 대표 선수 중에? 막내였죠. 네. 네, 막내였는데 저희가 거기서 세계 5위를 하고 예. 이제 폐회식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유니폼 추리닝을 가져가지만 네. 꼭 필수로 빼놓지 않는 게 한복이었어요. 이야. 한복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복 패션쇼에. 네,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는 한복을 입고 폐회식할 때 우린 키도 크고 거기다 한복을 입으면 되게 멋있어요. 이야. 그렇게 해서 폐회식할 때 보면 정말 꼬레아 멋있다. 최고. 네, 아름답다. 이런 거를 네. 평가를 받으면서 폐회식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럴 때는 개인상들이 있어요. 예, 예. 베스트 5도 있고 무슨 뭐 우수상도 있고 뭐 쭉 모든 상이 기자들이 뽑아주는 기자들이 것도 있고. 뽑는 상. 근데 기자들이 뽑는 상 중에 미스 월드 바스켓 그거 탐나겠는데요? 그런 상이 있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고 모르고 갔는데, 워낙 막내는. 막내고 네.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예쁘게 이렇게 폐회식장에 쫙 코트에 다 모여 있는 전 세계 네네. 저기 뭐야 나라별로 선수들이. 네. 뭐 이렇게 쪼개서 박수 치고 뭐 하고 있는데 꼬레아 하면서 박찬숙을 불러요. 네? 그래서 꼬레아 박찬숙 할 거는 제가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러고 갔는데 제가 미스 월드 바스켓이라는 챔피언 저기가 됐다는 거죠. 개인 상이 됐다는 거, 추천이 됐다는 거죠. 기자들이 뽑은. 이야, 진짜 그건 네. 대단하네. 근데 그 세계 각국 나라 선수들도 멋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그렇죠. 건데 예. 얼마나 행운아 이제 저가 막내고 정말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제가 딱 된 거예요. 미모와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인정받은 네. 보물이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그 옆에 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요건 간단한 거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제 훈장인데요. 제가 훈장을 좀 많이 그 받으시지 고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훈장을 받기 네. 시작해서요. 한 4개 정도. 아,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라 제가 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보물 하나 더 있죠. 자, 두 번째 보물은 예. 이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찬숙 선수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요. 굉장히 좀 크고 무거운 그러게요. 보물인데요. 스크랩북 같아 보이는데. 네, 스크랩북인데요. 무슨 보니까- 내용이나 한번 잘 훑어봐 주세요. 진짜. 아 진짜 저 펄펄 날 때 모습이네요. 네. 이야. 그렇죠. 아우 또 그냥 지금도 뛰고 싶으네요. 그렇죠? 이쪽에 네. 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진짜 예쁘시네요. 청순한 모습에 아 맞아요, 진짜. 네, 우승하고 우승컵 들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콜롬비아에서도 알아본 미모인데. 아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 이게 한국말이 아니네. 네, 어느 나라? 요 스크랩북은 제가 이제는 85년도에 이제 여기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이제 은퇴를 하고 네네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혼해서 이제 우리 딸이 그때 18개월 때 네. 1988년도 막 올림픽 해 때 네. 제가 이제는 대만으로 진출했죠. 아, 그 대만 네, 활동하던 네, 때 대만에. 그 기사들 네. 스크랩해 놓으신 거네요? 네, 대만에 한 4년 정도 그 활동한 그 모습인데요. 네. 그때 정말 잘 만나셨죠? 인기 대단했죠? 인기 정말 많으셨겠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그때 거기 가서도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대만도 중국계잖아요. 중국. 네네, 맞아요. 예. 그럼 저를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네. 한국의 국보 박찬수. 한국의 국보 박찬수.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한국을 대표한 네. 박찬숙이 여기 대만에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냥 적당히 하겠어요.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네, 네,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농구를. 네. 제가 아. 현역 우리 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농구가. 그건 아. 제가 생각해도요. 이제 한번 잠깐 결혼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농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 다시 말하면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져. 시야가 시야가 넓어져. 넓어. 네. 오히려 더. 네. 넓어지고 이제 다 보이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뒤에 눈이 없는데 다 보이더라니까요. 야, 진짜 선수가 되죠. 네, 진짜. 그러면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대만 그 선수들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죠. 예. 그렇게 아 농구가 요런 맛이야 예, 하면서 예, 예, 제가 예. 저기 이 대회도 예. 나가고 시합을 아주 잘 지냈어요. 거의 농구의 신의 경지에 오르는. 여기 보면 또 박찬숙 재미있는 선수.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따님이시죠? 우리 아. 딸이 요때 이렇게 3, 4살 때인데 이야. 대회를 나가면은 벤치에 앉아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석건, 아이고. 네 이모들 수건 갖다 주고 아, 그때 예, 예. 네, 중국말을 잘했어요. 어. 이모 짜요 하라고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역할을 또 많이 해줬어요. 우리 예, 예. 지금 서효명 양이 네. 아, 정말.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정말 네. 아름다운 시절. 네,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한국 그렇게 했어요. 대만에서도 그렇게 항상 했어요. 네, 좀 이슈가 돼서 효명이하고 저하고 네. 좀 많이 좀 그 방송에도 나가고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코트에서 네. 흘린 땀방울이 정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네. 어떻게 보면 한류의 하여튼 첫 번째 네. 주자셨다는 원조시네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오늘 박찬수 그렇습니다. 선수의 소중한 보물들을 네. 잘 봤습니다. 네.